네, 안녕하십니까. 저 유한타증권 리서치센터 기업분석팀의 이현수입니다. 금일은 중국 철강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내용은 2016년에서 2017년까지의 중국 철강 산업에 대해서 한번 훑어본 다음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6년에서 2017년 중국 철강 산업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0월 중국 공산당은 제18기 오중전회를 통해서 제13차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5년까지는 중국 철강 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이제 해인데요. 이제 16년부터 중국 철강 산업에 대해서 변화를 주는 그런 정책을 가져왔습니다. 해당 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차 5개년 계획에 중국 정부가 철강 산업에 영향을 미친 정책으로는 크게 1번 공급가행 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2번 국유기업 개혁, 3번 환경보호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중국 철강 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 그리고 2016년에 일어났던 중국의 바오스틸과 우한스틸의 합병, 그리고 2017년 환경보호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은 동절기 감산입니다. 중국 정부는 2017년 11월 15일부터 2018년 3월 15일까지 총 4개월 동안 북부지역, 베이징시, 텐진시, 허베이성, 산둥성, 산시성, 허난성 일대에 총 28개 도시에 대한 철강 생산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누적 기준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약 8억 톤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 시, 베이징시와 텐진시, 그리고 허베이성을 비롯한 4개 성의 합계 기준 조강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철강 생산량이 동절기 기간 동안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철강 산업만 감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업 역시 계절적 비수기인 동시에 중국 정부의 인위적인 감산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후방 산업인 광산업,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전방 산업인 건설업과 기타 제조업들이 모두 해당 동절기 동안 감산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기간 동안 철강에 대한 공급량 축소와 수요량 축소 중 어떤 것이 양적으로 더 많을지 감접적으로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해당 데이터는 철강 생산업체에 대한 재고량과 유통업체에 대한 재고량이 어떤 것이 더 영향이 클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목적은 중국 정부가 동절기 감산을 왜 하느냐가 이제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환경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중국 정부가 공급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했던 요인 중에 하나는 환경 문제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부적합 철강제로 일컬으는 디띠아고강에 대한 퇴출을 완료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환경에 대한 그런 정책을 더 강화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상반기 디띠아고강 퇴출에 이어서 동절기 감산을 추가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 시점에서 중국에 대한 철강 수급 상황은 균형을 잡아나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걸로 판단됩니다. 중국 철강제 소비량이 2018년에 큰 폭으로 개선될 걸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기대해 볼 사항은 중국 정부의 주로 프로젝트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언급된 내용 중에 수요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은 아직까지 미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2018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좀 대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베이징, 텐진시, 허베이성을 일컫는 징진지 프로젝트의 경우 올해 4월에
허베이성 슝안신구를 개발을 발표하면서 그 시작을 알렸다고 판단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중국 공급가행 산업들이 대한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수요 측면에서도 중국 정부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철강 소비에 대해서는 향후에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완만한 증가를 기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저희는 지난 2년간 나타났던 중국 철강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2018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며 철강 금속 업종 내 탑픽으로 포스코를 추천드립니다. 포스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의 경우 2018년 별도 영업이익은 3조 8,940억 원으로 YY 25% 증가, 연결 영업이익은 5조 4,200억 원으로 YY 11%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에서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별도 영업이익은 약 2조 1천억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거의 유사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결 영업이익은 3조 4,7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50% 정도 증가한 사항을 현 시점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증가한 가장 큰 이유로는 철강 부분을 비롯하여 무역 부분, ENC, 기타 부분이 전반적으로 모두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4분기부터 2018년까지는 본사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해외 종속회사로 편입되어 있는 철강 자회사들이 2017년도에 이어 2018년에도 추가적인 수익성 향상에 나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수 철강제 스프레드, 즉 제품 가격과 원재료 가격 간의 차이가 지난 4월 중순 이후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내수 철강제 스프레드가 본격적으로 국내 철강업체에 영향을 주는 시기는 올해 4분기부터로 판단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수혜를 포스코가 입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뿐만 아니고 내부적으로도 변화를 이제 겪고 있는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별도 기준 단위당 고정비가 2015년 이후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원가 통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며 계열사에 대한 구조조정 역시 진행 중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도 가능 증권 매각 통해서 수익성과 현금 유동성까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에도 구조조정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영업의 손익도 추가적으로 개선을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이제 철강 금속 업종 내에서 탑픽으로 포스코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7% 중반대의 ROE가 예상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2018년 목표 주가는 타겟 PBR 0.75배를 제시를 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른 목표 주가는 45만 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2017년도에 있었던 일회성 요인들이 일부 제거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ROE가 여전히 7% 중반대를 기록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중국 철강 산업과 당사 탑픽인 포스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사는 2018년에도 중국 철강 산업이 올해에 이어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최대 수혜주로 포스코를 탑픽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